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까지 6일 연속 100명을 넘었습니다. 학생 확진자가 크게 늘자 교육당국은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정부가 대학 기본 역량 진단평가에서 탈락한 대학들의 구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당초 약속과 달리 구제 규모가 축소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군이 상수도 공급을 위해 매년 많은 세금을 쓰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요금 부과가 어렵기 때문인데 실태를 집중 보도합니다. 도내에서 식용유 사용으로 인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적절한 대처 방법을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초중학교 어린 학생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민병희 교육감이 백신 자율 접종에서 강력 권고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전면 등교 유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건데요. 사실상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면서 학부모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해 정부에 이어 민병희 교육감도 강력 권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겨울방학이 시작될 때까지 전면 등교를 이어가기 위해선 접종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학부모님들의 우려, 걱정 충분히 알고 있지만 세계적인 의학 전문가들이 백신을 맞은 것이 훨씬 더 유익함이 많다. 지난달부터 도내 학생 확진자 수는 306명, 초등학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중학생까지 합치면 전체의 80%가 넘습니다. 접종을 먼저 시작한 고3을 비롯해 고등학생 확진자 비율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백신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본 겁니다. 하지만 학생 접종률은 여전히 낮습니다. 도내 12세에서 17세 청소년 7만 8천 명 중에서 절반 정도가 1차 백신을 맞았고 이들 중 2차 접종까지 마친 학생은 35%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자가진단 앱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방문 접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에서도 사실상 청소년 백신 접종이 의무화된 겁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반발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학원까지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포함시키고 또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다른 위험이 있어서 부모들이 원치 않으면 사실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접종을 하지 않으면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해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도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못 먹는 학생들도 있고 부모님의 반대로 못 먹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으로 차별을 당하는 거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미접종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년 백신 패스 적용 시기에 융통성을 가져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도내에서 오늘까지 엿새 연속 100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지역별 확진자는 원주 24명, 춘천과 홍천 23명, 강릉과 동해, 속초, 양양 각각 5명, 고성 3명, 삼척 1명 등 모두 119명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9,699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의 병상 가동률은 69.8%며 중환자 병상 36개는 모두 찼고 치료병원은 81.9%, 생활치료센터는 57.5%가 가동 중입니다. 동해시가 사우나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되자 지역 내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에 나섭니다. 동해시는 신년 해맞이 행사를 비롯해 각종 행사를 모두 취소 또는 연기하고 어다랑 어촌유딜 300 사업 준공식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또 연말까지 부서별 점검반을 꾸려 식당과 카페 등 위생업소와 노래 연습장, 민간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집단 감염이 발생한 목욕장업 17곳도 내년 1월 말까지 점검합니다. 내년도 강원도 내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 결과 20곳 가운데 16곳의 정원이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20개의 특성화고에서 내년도 2,080명의 신입생을 모집한 결과 실제로 지원한 학생은 1,397명으로 72% 수준이었고 4곳만 모집 정원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계고 특성화반도 8곳에서 220명을 모집했지만 5곳에서 정원이 미달됐고 삼척 등 마이스터고 3곳만 정원을 100% 채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미선정된 대학의 절반을 구제하겠다던 정부가 결국 4분의 1만 구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52곳, 강원도에도 7곳이 탈락했는데 쪼그라든 구제 방안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평가 방식이 부당하다는 탈락 대학들의 소송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탈락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교육부가 제시했던 구제 방안은 결국 반쪽짜리가 됐습니다. 교육부는 당초 전국 탈락대학 52곳의 절반 수준인 27곳을 구제해 일반대 50억 원, 전문대 40억 원씩 지원하기로 국회 교육위원회와 합의했지만 본회의에서 구제 규모가 축소돼 구제 대학은 13곳, 지원 금액도 일반대 30억 원, 전문대 2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절반을 구제한다고 했을 때도 불만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4분의 1만 구제한다는 최종 발표에 탈락 대학들은 기가 막힙니다. 도내에선 가톨릭 관동대, 상지대 등 일반대 2곳과 강릉 영동대, 세경대 등 전문대 5곳이 미선정됐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2번 주기는 이제 상황인 거죠. 전체에서 한번 미선정이 됐는데 다시 또 거기에서 또 패자부활전 해갖고 또 떨어지면 이제 2번 주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부담이라. 탈락 대학들은 일단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재평가 방식이 확정되길 기다리면서 이와 별개로 평가에 대한 소송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탈락 대학들은 함께 법무법인 선임을 확정하고 평가 결과에 불복하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건이 다르고 특수성도 저마다 다른 대학을 임의로 5개 권역으로 나눠 줄 세우기 식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강원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건이 더욱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일반대는 대구, 경북, 전문대는 충청권에 묶여 평가를 받아 불이익이 더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하나 비교할 게 없는 거를 평가를 해서 갖다 놓는 이런 지금 평가 방식을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 안 된 거죠. 그리고 피해는 학생들한테 고스란히 간다는 게 제일 문제예요. 탈락 대학을 구제할 길은 열렸지만 당초 약속보다 적은 지원으로 모양새가 좋지 않은 가운데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의 목적과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하다는 아우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상수도 원가를 요금으로 나눈 비율을 현실화율이라고 합니다. 이 현실화율이 낮으면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실제로 요금을 올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오대산 국립공원 소금강 권역은 지난 2019년 마을 일대를 대대적으로 정비했지만 물은 여전히 지하수를 씁니다. 관리한 저기에서도 면에서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렇게 상수도는 아무래도 뭐 이렇게 저기 소독 같은 경우 뭐 이런 게 철저하게 잘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지하수보다는. 아직 강릉시의 상수도망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릉시는 내년에 이곳 연곡면 유등리 일대에서 상수관로 확충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비롯해 앞으로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해서 상수관로 확충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2019년 말 기준 강릉시에는 읍면 지역은 물론 노암동과 저동 같은 동지역까지 모두 1,608세대, 3,426명이 상수도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선 모두 4만 3천여 명이 상수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수도 미보급률은 7.6%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도내 각 시군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상수관망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수도요금 인상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지난 2019년 말 기준 도내에서 수도요금이 가장 싼 양구와 가장 비싼 영월은 3배 넘게 차이나고 강원도의 평균 상수도요금은 전국에서 4번째로 비쌉니다. 상수도 총괄 원가를 요금 수익으로 나눈 것을 현실화율이라고 부르는데 상수도 사업을 하면 할수록 원가가 올라가 현실화율이 떨어집니다. 도내 지자체들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봤더니 속초와 원주처럼 100%에 가까운 곳이 있는가 하면 영월과 평창처럼 20%대에 머무는 곳도 있습니다. 현실화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다른 곳에 쓰여야 할 세금으로 메워야 해 결국 요금을 올려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 수도요금을 올릴 수 있는 지자체는 없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선거도 앞두고 있고 하니까 더더욱 그러지 않을까요? 삼척시는 최근 산지인 하장면 일대의 상수관망을 확대하며 일반 회계,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 거둔 세금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수도요금 인상 요인이 생긴 셈이지만 요금을 올리긴 어렵습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수도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2,500원 정도입니다. 근데 시민들에게 톤당 1,300원에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으나 상수도 요금이 비싸다고 항의 전화를 받을 때 난감하고.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연 5%씩 요금을 올린 강릉시는 이후 현실화율이 떨어지기 시작해 다시 2020년부터 요금을 올릴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7월에서야 올리기 시작해 오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매년 10%씩 인상합니다. 현실화율에 아주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또 시민들이 그 안정적인 그런 수돗물 공급과 그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면 저희가 그렇게 불가피하게. 이런 가운데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요금을 올렸던 속초시는 지난해 현실화율 도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상수도관 연결 공사 비용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받는데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대형 아파트들이 들어와 150억 원 가까운 추가 수입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공동 주택이 많이 이제 들어오면은 그만큼 이제 급수 공사 수익이 증가할 요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속초시는 다행히 그거에 따라서 그 소요되는 비용이 이 거리가 짧고. 속초시는 이런 상수도 공사 부담금을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물자립도시 사업에 투입했습니다. 이번 물자립도시 완성을 위한 대규모 사업에 투자된 248억 원의 시비 부담을 지방채 발행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건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강원도는 험한 산지가 많고 면적이 넓어 상수도 사업 비용이 크지만 매번 요금을 올릴 수는 없는 만큼 시민들은 물을 아껴 쓰고 지자체는 중장기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주방에서 기름이 지나치게 가열돼 불이 나면 급한 마음에 불을 끄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할 수 있는데요. 소방당국이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이 상황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이병성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 7월 말 있었던 원주의 한 가정집 화재 현장입니다. 요리를 하다 자리를 비운 사이 가스레인지에 올려둔 프라이팬에 기름에 불이 붙었는데 분말 소화기 9개를 쓰고도 불이 꺼지지 않아 결국 119가 출동해 진압했습니다. 이런 튀김유로 인한 화재, 강원도에서만 매년 20건 이상 발생합니다. 주방에서 기름을 가지고 요리를 하다가 불이 나게 되면 급한 마음에 이런저런 것을 가지고 화재를 진압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 있는데요.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이 잔뜩 담긴 채 불붙은 프라이팬에 먼저 빨간색 분말 소화기를 발사했습니다. 잠깐 불길이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이내 다시 타오릅니다. 큰 효과가 없는 겁니다. 기름 화재에 물을 붓는 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마치 폭탄을 떨어뜨린 것처럼 거대한 불기둥이 만들어집니다. 실제 주방에서 불이 났을 때 물을 부었다간 더 크게 다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화될 때 그 부피가 한 1,700배 정도로 이제 불어납니다. 그러면서 그게 폭발적으로 불기둥을 형성하게 돼요. 급한 대로 집에 있는 걸 써야 한다면 냉각 작용을 할 수 있는 배추나 양배추로 덮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제 막 불이 붙은 상황이라면 마요네즈도 효과가 있습니다. 불붙은 기름 표면에 유막을 형성해 산소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건 주방을 뜻하는 영단어 키친의 K를 따 이름을 지은 K급 소화기입니다. 마요네즈와 같이 기름 표면에 유막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유막층이 올라오는 유증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진화가 되는 거죠. 원주소방서는 특히 기름을 많이 쓰는 식당은 K급 소화기가 필수적이라며 설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조 3,655억 원 규모로 편성된 강원도교육청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처음 추진하는 메타버스 진로교육 플랫폼 구축 운영비는 실효성과 시급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결국 28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 도내 청년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초청 예산도 일부 삭감하는 등 9개 사업에 예산 56억 원을 감액하고 모두 행정국 내부 유보금으로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초시의 인구가 6개월 연속 늘면서 올해 처음으로 지난해 말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속초시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속초시 인구는 82,700명으로 지난해 말 기록했던 82,665명을 넘어섰습니다. 속초시 인구는 지난해 말 82,665명에서 3개월 연속 줄면서 82,213명까지 하락한 뒤 상승세로 돌아서 10월 말 82,579명, 11월 말 82,700명까지 늘었습니다. 속초시는 최근 대형 아파트 단지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인구가 소폭의 상승 추세를 기록하고 있어 내년 초쯤이면 8만 3천 명대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속되는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고성군에 건립하려던 남북산림협력센터 추진이 늦춰지게 됐습니다. 고성군에 따르면 산림청이 철원과 경기도 파주에 이어 고성군에 건립하려던 남북산림협력센터의 내년도 설계비 5억 원이 최근 남북관계 경색을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성군은 내년에 다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해당 부지의 사유지와 군유지 교환 등 필요한 제반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한 명이 대피했지만 다치지는 않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에 의해 45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꺼진 주택 안팎을 확인하며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내년도 학교 교육경비 46억여 원을 편성해 지원합니다. 항목별로는 학교 급식 지원 21억 원, 일반 교육활동비 16억 원, 행복교육지구 사업 2억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1억 3천여만 원, 교복비 지원 7천여만 원 등입니다. 또 등하굣길 안전사업과 초등 돌봄 지원, 학교폭력 예방, 생명 존중 관련 사업 등도 지원합니다. 동해시는 지역 내 초중고교와 유치원 29곳에 내년도 일반 교육활동비 보조금 지원 공고를 시행하고 각급 학교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양양 수산항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 항로 개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객 운송사업 면허 발급기관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수산항은 국가어항개발계획 대상에 포함돼 여객선을 취항하려면 해양수산부가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이 수정돼야 선박 확보와 저반시설 확충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면허 발급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해안 방파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능형 해양안전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1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주요 방파제 5곳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위험 상황과 기상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을 환동해 본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CCTV를 설치할 항만 방파제는 동해안 시군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며 사업은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추진됩니다. 고성군이 2022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1,699명을 모집합니다. 고성군은 고성군 시니어 클럽과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등과 함께 마을 환경 개선 지원 등 공익활동 분야 12개 사업과 사회서비스 분야 2개 사업 등 모두 19개 사업에 1,699명을 선발해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양양군은 오는 13일까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13명을 모집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